자, fx를 규정합시다. fx를 뭐라고 규정할까? a의 x 빼기 1, x 빼기 4로 규정하면 되겠죠? 근데 걔랑 누구랑 연립했을 때 연립할게요. 그러면 fx를 a의 x 빼기 1, x 빼기 4라고 잡고 얘랑 2분의 1 x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여야 하고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x랑 연립했을 때는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거 연립해 볼게요. a의 x제곱에 빼기 5ax에 더하기 몇 a? 4a가 2분의 1x고 넘겨서 정리할게. 그럼 ax제곱에 빼기 5a 더하기 2분의 1에 x 더하기 4a는 얼마고?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중근 가진다라고 하니까 판별식을 적용해 볼게. 그러면 5a 더하기 2분의 1에 얼마? 제곱에 4 곱하기 a 곱하기 4a가 얼마가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풀어봅시다. a가 뭐 나오는지까지도 계산해 볼게요. 오늘 과제는 동생들만 있어요, 참. 네. 판별식 해볼까? 그러면 25a 제곱, 얘 얼마야, 그러면? 16a 제곱이네. 그럼 바로 적을게. 9a 제곱에서 2개 곱하면 얼마? 빼기 5a, 그죠?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은? 4분의 1은 0. 그래서 4까지 곱하면 36a 제곱 빼기 20a 더하기 1은 0. 얘 인수분해 되나요? 혹시 뭐로 돼? 18, 2로 빼기 1 빼기 1 인수분해 될까? 그럼 여기서 a가 두 개가 나오거든? a가 얼마냐면 2분의 1 하나랑 누구랑 하나? a가 몇 분의 1 하나? 18분의 1 하나. 그럼 이게 뭐가 둘 다 뭔데? 둘 다 판별식이잖아. 둘 다 판별식이 뭐가 나온 거죠? 0이 나온 거지. 그럼 두 개가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a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누가 달라지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a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더하기 5a, 그쵸, 더하기 5a지. 그래서 얘가 더하기가 돼서 빼기가 돼야지. 그럼 얘가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1하고 4를 지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자, 요렇게 될 때가 얼마냐면 요게 a가 몇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면 18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옆으로 어떻게 돼야 돼? 넓어져야지. 그럼 옆으로 넓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요 순간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가 a가 얼마? 마이너스 몇 분의 1? 18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18분의 1 말고 누구를 선택해야 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선택하면 다시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얼마? x 빼기 1에 x 빼기 4랑 이제 누구랑 연립하면 돼요? y는 몇 분의 1이라? 4분의 1. 그러면 두 근의 교점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시 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도 시도해 봐 주세요. 두 번째 거 진짜 어렵고 좋은 문항입니다. 5월 7일. 응? 네. 두 번째 문항을 혼자서 풀 수 있으면 네, 2차 함수를 진짜 잘 소화한 거예요. 어려워요, 이 문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힌트만 천천히 줄게, 천천히. 자, 일단 그 대칭성부터 봅시다. 넓이가 몇 배라, 대칭성에 의하면 F3이랑 F5랑 똑같네. 그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지? F3과 F5가 똑같으려면 대칭축은 X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4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ACD의 넓이가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C고 얘가 D고 얘가 B인데 삼각형 ACD의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배래요? 2배죠. 그러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 길이가 몇 배 차이가 나야 돼? 2배 차이가 나야 돼. 근데 얘가 대칭성이니까 요 길이, 요 간격이라고 하면 요렇게 네 개가 똑같아야 되지. 지금 가조건, 나조건 해석한 겁니다. 가조건, 나조건 해석한 거야. 각각 가조건을 해석해서 뭐가 나왔고 요 길이가 나왔고 초록색이 가조건을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얘가 나조건을 해석한 겁니다. 자, 다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다조건. 이거 좌표들을 가지고 뭘 해놨죠? 사칙 연산을 해놨지. 좌표, 사칙 연산이란 얘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좌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걔는 기울기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기울기일 가능성이. 그러면 이 A하고 C의 기울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 빼기 뭐분의 A분의 D 빼기 B가 뭐냐면 AC의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자리 정리를 다시 할게. D 빼기 B가 건너편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2C 빼기 2A죠. 그러면 양변을 C 빼기 A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다조건은 C 빼기 A분의 D 빼기 B는 얼마다? 2이다. 그럼 그 말은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지금 가, 나, 다 조건 하나씩 해석한 겁니다. 가조건 해석하면 길이 비율이 저렇게 초록색처럼 길이 비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처럼 해석하면 나조건 해석하면 fx의 대칭축은 4가 돼야 되고 다조건을 해석하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하고 2여야 하고 이랬을 때 누구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자, 시간을 줄게요. 고민해 봅시다.
넓이를 구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치, 높이. 그 다음에 윗변과 뭐가 필요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2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얘를 하나 일단 K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딱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럼 얘가 K가 되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도 얼마죠? 그럼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고 했어? 파란색 직선 기울기가? 파란색 직선 기울기가 얼마? 2. 그러면 가만히 잘 보세요. A에서 C까지 가는데 가로 길이가 몇 K죠? 3K. 이것도 K일 거니까. 그럼 여기는 몇 K가 나와야 돼요? 6K가 나와야지. 그치? 그러면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하지? 몇 K 더하기? 그쵸? 4K 더하기 몇 K? 2K. 윗변과 아랫변. 그리고 왜 K를 세팅하는데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야 되는데 윗변과 아랫변이 아주 예쁘게 등분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그냥 K로 세팅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4K 더하기 얼마? 2K 곱하기 몇 K? 6K 곱하기 2분의 1은 뭐가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일 거야? 넓이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K만 구하면 되겠죠.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K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K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질문을 던지면 모르는 문자가 K 하나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요? 한 개 필요하죠. 그러면 식 한 개를 더 찾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일부러 쓰지 않은 식이 있어. 우리가 쓰지 않은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을 안 썼지? 대칭축 썼어. 뭐 안 썼죠? 최고차항의 개수 1.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안 쓴 게 있어요. 식이 될 수 있는데 안 쓴 게 있어. 길이비? 길이비는 써서 초록색을 뽑아냈습니다. X축과의 교점? 자, 우리 고등과정에서 2차 함수는 뭘 배우는 거라고 했죠? 관계성을 배우는 거죠. 안 쓴 게 있어. 뭐를 안 썼죠? 피타? 안 쓴 게 있어요. 뭘 안 썼죠? 대놓고 보이는데 안 쓴 게? 승우야, 네 생각엔 뭘 안 썼죠? 우리 2차 함수 들어와서 계속 이거를 강조했는데 이걸 지금 안 썼어. 관계성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죠?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우리는 뭐만 보는 거라고 했어? 교점 좌표만 본다고 했죠. 뭘 안 썼죠? 이걸 안 썼죠?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뭐로 만들어지는데?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이 뭐로 만들어지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지. 그러면 교점이 누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겠지. 그러면은 연립하려면 우리가 함수도 적어야 되고 직선도 적어야 되죠. 함수 어떻게 적을 수 있죠? 2차 함수,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여러분 0하고 2, 이 2차 함수 여러분 바로 어떻게 적을 거야? A의 X에 X 빼기 2라고 적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Y는 1. 그럼 이건 뭐로 적죠? fx 빼기 1은 이거잖아. 우리가 만드는 방정식은 fx랑 1이랑 만나는데 fx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은 교점의 좌표가 x 0하고 2니까 어떻게 적을 거야?
fx 빼기 1은 a의 x 빼기 2라고 적겠지. 맞아요? 자, 2차 함수를 다시 봅시다. 2차 함수를 fx라고 할게. 기울기 2인 함수를 gx라고 할게. 자, fx 어떻게 세팅할 수 있죠? 그렇죠. fx 빼기 얼마는? fx 빼기 b는 적어볼게. 2차 함수 세팅할게. 그럼 이쪽에다 적을게.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자 x 빼기 근데 우리 다 k로 세팅해뒀지? k로 세팅합시다. 그러면 여기 얼마죠? 왼쪽을 x 빼기 얼마? 4 빼기 k. 오른쪽은 4 더하기 k 4 빼기 k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렇게 되겠네. 4 더하기 k하고 4 빼기 k를 그는 이게 2차 함수죠? 자 누구도 적죠? gx도 적읍시다. gx는 뭐라고 적지? 기울기가 얼마죠, gx는? 2 곱하기 어떤 점을 지나지? 근데 a 대신에 우리 뭐로 적죠? 더하기 얼마? 그러면 이 fx랑 이제 이 fx하고 gx를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교점이 얼마가 나와야지? 그렇지. A하고 C. 근데 C가 얼마가 나와야 돼? C 정체는 얼마여야 돼? 4 플러스 2K여야 되지. 왜냐면 여기가 4인데 한 칸, 두 칸이었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편의상 어차피 지울 거니까 요거 잠시만 지워볼게. 요렇게 냅둘게. 왜 A는 어차피 삭제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 X 빼기 A에 여기 요 좌표만 잠시 뭐라고 해? x 빼기 얼마? x 빼기 4 더하기 k 이렇게 냅두게 잠시. 저 점에 b점의 좌표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연립할게요.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자 봐, x 빼기 a에 x 빼기 4 더하기 k에 더하기 b는 2의 x 빼기 a에 더하기 b지. b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a가 아니잖아. 그럼 A도 어때도 돼? 지워도 되죠? A 말고 어나더를 우린 여기를 원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X 빼기 얼마는 결국 4 더하기 K는 2가 나와야 되는데 X는 얼마지? K 더하기 얼마? K 더하기 얼마여야 돼요? 6이어야 되죠? 근데 얘의 정체가 뭐여야 돼? C지. 그럼 C 우리 뭐로 세팅해뒀는데? 4 더하기 몇 K로? 2K로. 그러면 결국 뭐는? K 더하기 6은 얼마? 4 더하기 2K. 그러니까 K는 얼마예요? 2지. 이 문제가 왜 좋은 문제냐고 하냐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무언가 어떤 조건을 식으로 옮기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고등 과정에서 옮겨야 되는 식을 그냥 차례차례 하나하나 번역할 줄만 알면 돼. 진짜 말 그대로 기초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색깔로 구분해 놓은 조건을 다시 잘 보세요. 색깔로 여기 4가지 색깔이 쓰였지. 초록색 색깔, 빨간색 색깔, 파란색 색깔, 주황색 색깔. 초록색은 얼마? 넓이를 가지고 무슨 비례로 나타낸 거? 길이비로 나타낸 거. 넓이는 길이비예요. 전에 말했듯이 고등 과정에서 넓이를 구할 일이 없어. 넓이의 모든 목적은 주된 목적은 길이비야. 길이비로 나타냈지? 나는 뭐? 나는 쉽죠? F3은 F5. 이거는 대칭축 확인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그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세팅됨으로 인해서 fx도 적을 수 있어. fx도 적을 수 있고 gx도 적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주황색은 뭔데? 주황색은 1차 함수와 gx를 뭐 했을 때 연립시켰을 때 나오는 뭐여야 돼? 근이어야, 교점이어야 되지. 교점의 x좌표 두 근이어야 되지. 근데 두 근 중에서도 x 빼기 a는 무슨 근이야? 공통근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공통근이 아닌 반대 어나더잖아. 또 다른 근이니까 공통근은 그냥 없애놓고 생각해. 지워. 그러면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쉽게 말해서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그 1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가 c여야 되는데 걔는 길이 b에 의해서 4에서 몇 k만큼 더한 거, 2k만큼 더한 거. 그럼 k 값이 세팅되면 넓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바꾸고 넓이를 구하려면 k가 필요한데 k에 대한 식은 어떻게 한다? 연립한 식에서 찾는다. 그리고 일단 고등과정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를 보면 연립을 무조건 떠올려야 돼. 연립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그 중2 때 하는 연립이 아니라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식이야.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식. 그게 연립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못 풀어, 애들 잘. 네, 실제로. 고등학교 애들도 잘 못 풀어요. 응? 저 뒤에 있어요. 자, 3번은 갈게. 3번은 이거는 약간 테크닉적인 그겁니다. 요거를 다시 얘기할게. 기울기를 보세요. 직선이 기울기가 진짜 다해요. 기울기가 다인데 이거 내가 직선 할 때 우리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기울기를 가지고 뭘 써먹냐면 넓이를 써먹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2라고 해볼게. 고등과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일이 없다고 했죠. 고등과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할 일이 없어. 진짜 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래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냐면 2배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2배. 그럼 내가 밑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높이는 몇 네모가 돼요? 2 네모가 되고 뒷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5의 네모가 됩니다. 1대2 대 루트 5가 될 거야.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기울기가 2인 직선 아래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은 네모 곱하기 2 네모 곱하기 2분의 1인데 얘를 바꿔서 해석하면 네모 제곱이니까 한글로 읽으면 그냥 밑변 길이에 뭐가 돼요? 밑변 길이에 뭐가 돼? 제곱이 됩니다. 뭐일 때? 기울기가 뭐일 때? 기울기가 2일 때. 기울기가 2일 때 면적이 뭐가 된다? 밑변 길이의 제곱배가 된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 상황을 보세요. 2차 함수랑 누가 만나고 있어? 직선이 만나고 있지? 그러면 연립해. 연립해서 교점의 무슨 좌표를 구해? 연립하면 뭐가 나와? 교점의 x 좌표들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지. 합과 곱이 나올 겁니다. 연립해 볼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2x 더하기 k를 연립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빼기 1이 되고, 그러면 두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각각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빼기 1이 나와요. 알파 베타가 얼만데요? 그럼 그거는 별 관심 없어.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각각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k일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요 오른쪽 삼각형 넓이부터 보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기울기가 2인 직선 아래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면적은 그냥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밑변 길이의 뭐?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요 B, 요거 두 번째 넓이, 2번 삼각형의 넓이지? 삼각형 얼마? C, 그 다음에 B, C, B1, 요 넓이는 그냥 알파 더하기 2분의 K의 뭐로 바꿀 수 있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밑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1번 삼각형 넓이로 갈게. 그럼 1번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도 밑변 길이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삼각형 누구? 삼각형 A, A1, C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베타의 뭐?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파 베타로 바꾸는 순간 얘는 그냥 합과 곱에 관한 연립방정식 문제가 돼. 그러면 식 다시 적을게. 최종적인 식은 넓이의 합이 2분의 3이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된다? 알파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과 베타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 몇 분의 3이 되고 2분의 3이 되고, 얘네들은 누구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식을 이용하면
다 뭐로 바뀐다? K에 관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지? 바꿔서 적어봐 주세요. 그럼 아마 식 정리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요거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2분의 k니까 알파 k겠지? 그래서 k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요거 4분의 k 제곱 4분의 k 제곱이니까 2분의 1 k 제곱은 몇 분의 3? 2분의 3. 그럼 다 갖다 집어넣게. 얘는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 4 빼기. 그쵸? 천천히 바꿀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로 바꾸고 얘는 바로 바꿔도 되겠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로 바꾸고 더하기 2분의 1k 제곱 빼기 2분의 3은 얼마? 0. 그런 다음에 또 바꿔서 집어넣읍시다. 이거 넣으면 4 빼기 2에 얼마? k 빼기 1 빼기 2k 더하기 2분의 1 얼마? k 제곱 빼기 2분의 3은 얼마? 0. 계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k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누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잘 보세요. 근이 생겨야 되잖아. 얘가 실근 교점 두 개를 실제로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 1 빼기 k 더하기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요 판별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2x 더하기 k가 2차 함수 위에 이렇게 생겨버리면 안 돼. 실제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요 그래프의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k 빼기 2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2보다 작은 것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 4 빼기 2k 더하기 2 빼기 2k 더하기 2분의 1k 제곱에 빼기 2분의 3은 0. 정리해볼게. 2분의 1k 제곱에 빼기 4k에 6에서 2분의 3 빼면 얼마야? 2분의 9인가요? 2분의 얼마? 빼기 2분의 9는 0. 2 곱하면 k제곱에 8k에 빼기 9는 0이니까 빼기 9 더하기 1. 뭔가 이상하다. 그쵸? k가 얼마? k가 2보다 작아야 되잖아. 2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k는 얼마?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 말 돼? k 값 얼마죠? 답 얼마예요? 계산이 뭔가 또 어긋났네?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예요? 네. 그러면 근의 공식 써야 되네. k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7이겠네? 그쵸? 그럼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누구? k는 얼마? 4 빼기 루트 7. 그치? 네. 자, 4번을, 요거 된 사람은 칠판 안 지울 거거든? 4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3번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고, 4번은 자사고에 나와 있는 변형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그거야. 이 문제는 어차피 연립하면
연립하면 우리는 어차피 알파하고 베타만 갖고 놀게 되는데 그 알파 베타를 어떤 식으로 갖고 놀아요?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 배운 합과 곱, 2차 방정식에서 배운 합과 곱만 가지고 놉니다.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 안 중요해. 그 다음에 넓이들, 여기서 나온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이 있지. 그 넓이라는 개념은 다 뭐로 바꾼다? 곱셈 공식에 관한 표현으로 바꾼다. 근데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기울기를 알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밑변 길이에 대한 문제로 바꿔놓고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넓이를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단계만 해줄게. 기울기가 2K였거든?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밑변이 네모면 넓이는 네모 곱하기 얼마? 2K. 그러면 넓이는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네모 곱하기 몇 K? 2K. 그러니까 이거는 밑변 제곱의 K가 넓이야. 쉽게 말해서 밑변 길이를 제곱해서 뭐를 붙인다? K를 붙이면 걔가 넓이가 된다.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합시다. 천천히 고쳐보세요. 도와줄게요. 그러면 이제 연립부터 합시다. 여기도 이제 연립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고쳐놨지? 넓이는 밑변 길이의 제곱 곱하기 K배라고 고쳐놨으니까 B점의 좌표는 구합시다. B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와? B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오죠? 뭐일 때 0이 돼? Y값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0인 거 보일까요? 그치?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0으로 잡을게. 아, C점의 좌표가. 네. 그러면 A점과 B점의 좌표는 그냥 각각 뭐로 세팅해? 알파랑 뭐로 세팅해? 베타. A점의 좌표를 알파, B점의 좌표를 베타. 그렇게 세팅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연립합시다. 누구랑 누구를 연립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2kx 더하기 k를 연립해 볼게. 그래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정리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누구? 2kx 더하기 k를 연립할게. 그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빼기 1이 0일 거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다? 알파하고 얼마다? 베타다. 그치? 그럼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합과 곱은 알 수 있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읍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플러스 2k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빼기 1이고 자 이제 넓이의 합을 구합시다. S1과 S2 넓이의 합이죠. 그럼 넓이의 합은 어떻게 돼? 누구에서 누구를 빼서? 베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서 제곱하고 거기에 k 붙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제곱하고 k 붙여야 돼. 그쵸? k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알파를 빼서 제곱하고 곱하기 k하고 그게 넓이지. 그쵸? 그 두 개를 더한 거. 근데 그거를 다시 누구로 나눈 최소값을 구하래요. k로 나눈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그러면 k로 나눈 최소값이니까 그 우리가 넓이를 구한 식이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그쵸? 여기 k를 안 붙여서 그래.
왜냐면 여기서 넓이는 밑변 길이 제곱의 k배거든. 살짝 응용해 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k가 붙고 여기도 k가 붙는데 k로 나눠주니까 결국 뭐만 바뀌어? 그냥 4k 제곱 빼기 뭐만 되는 거야? 4k 어쩌고저쩌고 그 식이 나오겠지. 그럼 그 식이 무슨 값? 최소값이지. 그치? 거기에 곱하기 k. 왜냐면 저 넓이 보세요. 아까 우리 넓이를 뭐라고 됐냐면 밑변 길이의 제곱의 몇 배? k배 해뒀지? 자, 밑변 길이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여기가 알파거든? 그럼 삼각형 A1, C, A의 넓이는 밑변 길이의 제곱의 k를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알파 빼서 제곱하고 k 곱할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거기가 여기지? 거기서 알파를 빼고 그게 밑변 길이죠. 그걸 전체를 제곱해서 k배 하면 그게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2k인 애들의 면적을 지금 칠판에 정리해뒀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애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 BC, B1의 넓이는 어떻게 돼? 베타에서 누구를 빼서? 베타 빼기 2분의 1. 베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서 제곱해서 몇 배? k배 할 겁니다. 그치? 그게 면적이야. 그 두 개를 합친 거를 S1, S2거든? 그걸 다시 K로 나누래.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누구만 남아? K가 사라지잖아. 최종적인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최종적인 넓이는 여기다 잠시 적을게. 최종적인 넓이는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알파 빼서 제곱에 K배. 그 다음에 누구? 베타 빼기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곱하기 K배. 그거를 누구로 나눈 거? K로 나눈 거. 그러면 결국 이게 S1 더하기 S2K지.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고? 아까처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더하기 얼마? 알파 플러스 얼마? 베타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몇 분의 1? 2분의 1. 얘의 무슨 값? 최소를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다 구해뒀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고? 2K였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K 빼기 1이었어요. 뭐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지? K 더하기 1이었어? K 빼기 1이었어? 빼기 K.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2K.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1. 그러면 고치면 되죠. 몇 차 함수로 고쳐? 2차 함수로 고치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다른 범위가 있지 않는 한. 대칭축에서 갔지. 대칭축에서. 꼭지점 x좌표에서 갔죠. 그러면 4k 제곱에 얼마? 마이너스 2k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k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4k 제곱에 빼기 4k에 더하기 얼마? 2분의 5인가요? 네. 그러면 얘 대칭축 k는 얼마니까? 몇 분의 1? 대입하면 되지 이제. 그치? 네. 결론은 한 문자에 관해서 뭐 할 수만 있으면 된다?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5번 시도해 보세요. 숫자를 보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계성에 주목하세요. 관계성. 두 개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구조. 그 교점은 결국 근해 공식을 좌표 평면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계산은 나중에 해도 돼.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를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식과 어떤 식의 연립인가, 누구랑 누가 만난다라고 해야 이 교점이 생기고, 이 교점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 자, 서영이가 대답해 봅시다. 요 gx 직선의 기울기 얼마죠? 알 수 있어요. 요거 a의 x 빼기 1인데 기울기 얼마예요? 자, 이 도형을 보세요. 이 도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하면 맨날 나오는 길이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얼마? 루트 3.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루트 얼마? 루트 3이어야 되죠? 왜냐면 정삼각형은 60도인데 60도인 삼각형을 절반으로 끊으면 1대 2대 얼마? 루트 3인데 기울기라는 건 결국 윗변과 높이의 무슨 비니까? 길이 비니까 결국 A는 무슨 값이 나온다? 루트 3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을 봅시다. x제곱 빼기 2x거든? 그러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얼마지? x는 얼마예요? x는 1이지. 근데 그 교점의 좌표를 봐. a는 두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만나서 생긴 교점의 좌표인데 교점의 좌표가 1 빼기 얼마였어? 1 빼기 루트 3이죠. 그러면 건너편 점은 뭐가 되죠? 대칭성에 의해서 1 더하기 뭐가 돼요? 왜? 2차 함수의 대칭축도 x는 1인데 루트 3만큼 빠졌으면 건너편은 루트 3만큼 뭐가 돼야 돼? 더해져야지. 그럼 p의 값 나오네? 끝났네? p는 얼마? p는 1 더하기 얼마? 루트 3. a는 얼마? 루트 3. 자, 그 다음은 근해 분리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혹시 근해 분리를 미리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은 9번, 10번 풀고 있어도 괜찮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봅시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아야 돼. 할 줄은 알아야 돼. 근해 분리. 그쵸? 근해 분리 할 줄은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특정한 상황 5가지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PQ라고 할게.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5가지는 외우고 있습니다. 5가지는. 그치? 그래서 이 5가지를 내가 위의 층이랑 아래 층으로 구분해 줬는데 그냥 하나하나 조건을 볼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그래프 분리된 상태가 아니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그래프를 몇 개로 고쳐 놓은 상태죠? 몇 개로 고쳐 놓은 상태? 하나로 고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2개를 하나로 고쳐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가 그래프 2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적으면 직선 따로 적고 2차 함수 따로 적으면 2개 그래프에 뭘 의미할 건데? 교점을 의미할 건데 그 교점을 바로 근으로 그냥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이 그림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판별식이 당연히 필요해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같거나 커도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애를 커트 시켜줍니다. 붕 뜬 애. 근이 없는 애를 어떻게 해줘? 커트 시켜줍니다. 그럼 이런 애들만 남았다고 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뭘 쓸 거냐면 얘를 fx라고 봤을 때 함수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fp가 0보다 뭐 하다라고 할 거냐면 크다라고 할 거야. 왜? p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크니까. 그럼 여기가 p라고 하면 p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커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애는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도 커트가 돼. 사라져.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은 겁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실제 근 두 개씩 가지고 P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다 양수인 애들이고. 그럼 세 번째, 대칭축이지? 대칭축을 P보다 큰 쪽에 잡을 겁니다. 그럼 대칭축을 P보다 큰 쪽에 잡으면 이제 왼쪽에는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적을게. 최종적인 조건은 얼마? 대칭축이 뭐보다 크다? P보다 크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 해서 근 두 개 이상 가지는 거 고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아래로 나와 있는 거 커트하고, 대칭축이 P보다 크다 그러면 양 사이드 남은 거 중에서 오른쪽만 선택하고, 그럼 얘는 똑같은데 3번만 다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고, 함수값이 뭐보다 크고, FP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 대칭축. 대칭축이 누구보다 작고 P보다 작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쵸? 그 다음에 함수값이 두 개가 필요해. 왜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럼 P일 때 함수과 Q일 때 함수과. FP가 0보다 크고 and FQ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세 번째, 이거 정석에 있어. 대칭축이 뭐? 누구하고 누구 사이? Q하고 누구 사이? P 사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두 개. 얘는 이제 조금 편해. 왜 편해요? 그러면 P일 때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 왜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판별식은 근의 존재 여부잖아. 근데 FP가 뭐보다 작아버리면, FP가 0보다 작아버리면 2차 함수 특징상 올라가면서 반드시 근이 생겨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 조건 하나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P보다 큰 근 하나, P보다 작은 근 하나를 갖는다라고 표현해. 그럴 때는 FP가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P고 Q고. 그럼 이렇게 표현해. P하고 Q 사이에 근이 하나 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니면 P보다 작은 근 하나, 혹은 PQ 사이에 뭐 하나나, 근 하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얘는 FP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도 누구? and FQ가 0보다 뭐하고? 크고. 얘도 판별식 필요 없어. 대칭축도 필요 없고. 노가다예요, 노가다. 요 5가지 그림 상황을 식으로 노가다로 하나하나 다 그냥 옮길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6번, 7번이 다 그냥 노가다 문항입니다. 노가다 문항. 그래서 내가 7번만 해볼게. 7번. 6번 해야겠네. 어쩔 수 없지만 한 번만 합시다. 천천히 해볼게. 6번.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요거 할게. 여기다 P를 1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밑에 식 바로 적을게.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이니까 x제곱 빼기 2m x 더하기 3m은 0이거든. 판별식 적용할게. m제곱에서 빼기 3m 한 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FP, F에다 1 집어넣은 게 요게 1이야. 1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1 빼기 얼마? 2m 더하기 3m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m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칭축. 대칭축은 얼마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2m인데 두 근의 합이 2m이니까 x는 m이 대칭축일 겁니다. m 값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옮길게. 수직선상에 다 옮겨볼게. 초록색부터 옮기면 0하고 얼마? 3 끊어서 3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같거나 작다 나오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옮기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옮기면 m이 1값보다 얼마? 크다 나오고. 그러면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돼.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이 다 겹치는 부분은 결국 얼마다? m이 뭐보다 같거나 크다?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이 노가다를 1번, 2번, 3번 다시 하면 됩니다. 6번 노가다 한 번만 해봐 주세요. 네, 지금 내가 6번에 괄호 1번 한 거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뭐하다? 크다 한 거야.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하면 누구는 똑같은데? 초록이랑 주황색은 똑같은데 누구만 다르게 하면 돼? 파란색만 다르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 하면 누구 하면 돼? F1이 0보다 작다만 하면 되겠지.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7번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기 있는 부등식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연습해봐. 7번은 직접. 6번만 끝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6번 다 한 사람은 이제 8번, 9번, 10번 가면 됩니다. 8, 9, 10은 네, 특히 9번, 10번은 2차 함수 문항 중에서 가장 고난도라고 봐도 돼요. 8번은 그래도 조금 할만해. 네. 일단 연습 다 하세요. 6번은 끝까지 다 연습. 는 똑같은 거여서 집에 가서 그대로 해보면 돼요. 저 그림만 정확하게 5개의 그림만 정확하게 있으면 돼. 7번은 5개의 그림이어서 PQ를 경계선으로 뭘 잡으면 돼? 마이너스 1과 1을 잡아놓고 또 똑같이 풀면 됩니다. (6번이) 다 완료된 사람은 8번으로 가봐 주세요. 8번. 자, fx가 뭔지, 나는 그림만 그려볼게. fx가 뭔지 모르지만 x축에 접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fx가 뭔지 모르지만 얘가 1차 함수 gx랑 어디? x는 어디에서? 알파에서 접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다조건. 자, 길이가 말해봅시다. 다조건 fx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죠? x는 어디에서? 베타.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디에 최소값을 갖는다는 의미는 거기가 무슨 축이야? 대칭축이지.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다 결합을 시키면 얘가 x는 얼마다? 베타일 겁니다. 그치?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옮겨봅시다. 하나하나 옮겨볼게. 자, 서영이가 말해봐 주세요. 이거 식으로 옮깁시다. 얘 어떻게 되죠, 그러면? fx는 뭐라고 잡을 수 있지? x 마이너스 베타에 얼마? 오케이. 됐어? 자, 얘는 민성이가 말해봐 줍시다. 상황을 옮길게요. 자, 누구랑 누구랑 어디에서 만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식으로 옮길게. 그러면 누구랑 누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 맨 앞에 식에서 fx를 뭐라고 적어뒀어? x 빼기 뭐라고? 베타 제곱으로.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나요?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면 gx 나와 안 나와? 나오죠? gx는 몇 차가 나올까 그러면? 1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1차 gx를 진짜 fx를 gx로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겠지? 그쵸? 일단 gx를 구해봅시다. gx가 뭐가 나오는지부터 봅시다.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2 베타 x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gx는 얼마? x제곱 빼기 2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x제곱 x제곱 사라지네. 그럼 gx는 바로 적읍시다. 얼마? 2로 묶으면 얼마예요? 알파 빼기 베타의 얼마? x 더하기 얼마? 베타 제곱 빼기 무슨 제곱? 알파 제곱. 그러면 조금 더 할게. 정리 한번 더 할게. gx는 2에 알파 빼기 베타의 x에 빼기로 묶으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돼? 안 돼? 얘? 되죠? 다시 묶을게. 그러면 gx는 어떻게 돼? 2에 알파 빼기 베타의 x에 알파 빼기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gx는 어떻게 되죠? 2에 알파 빼기 베타로 묶으면 x에서 누구 빼는 거? 알파 플러스 뭐 빼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gx를 읽을 수 있어. 기울기는 얼마고? 2에 알파 빼기 베타고 어떤 점을 지난다?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뭐를 지난다? 0을 지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위에다 지우고 다시 적을게. 그러면 위에다 뭘 적을 건데요, 그러면 fx를 gx로 나눈다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전에 곱셈식 했죠? fx를 누구로? fx도 적을게. fx가 누군데? x 빼기 뭐의 제곱을? 알파 제곱을, 베타 제곱을 누구로 나누면? 알파 빼기 베타에 2에 얼마? x 빼기 알파 플러스 뭐로 나누면? 베타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25이다. 요걸 옮긴 거지. fx를 gx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 곱은요? 곱은 qx 일단 적어둬야겠네. 요렇게. fx를 그치? 그러면 얘가 실질적인 뭐고 얘가 실질적인 뭐? fx고 얘가 실질적인 뭐고? gx고. 오케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정리 쓸 수 있겠네? 나머지 정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데 qx를 상대하지 않을 거잖아. qx 실제 안 나눌 거니까, 그죠? qx를 상대하지 않을 거니까 x에다 내가 뭐를 대입해야 qx가 날아가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뭐? 그러면 전에 혹시 기억나나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베타 사이의 간격은 항상 뭐가 나왔었죠? 알파 빼기 베타가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2분의, 적어볼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베타 뺀 거의 뭐는? 제곱은 다 날아가죠? 얼마? 얘 정리해보세요. 항상 의미 있는 식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물어보지 않아. 그냥 초지일관 똑같은 것만 물어봐. 그리고 똑같은 것만 문제의 대상으로 삼아. 자, 9번 가보세요. 글부터 길죠? 9번. 네. 9번, 10번. 다 2차 함수 문항에서 가장 고난도 문항입니다. 가장 고난도 문항.
이 문제를 한 번에 풀지는 못하더라도 해석은 해야 돼. 네, 다녀오세요. 해석하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힌트를 주면 이 문제들은 뭘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건데요. 그러면 평행한 직선을 연립하면 뭐가 일정하고 합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을 연립하면 절편이 똑같은 직선을 연립하면 교점에 뭐가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읽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해 보세요. 9번. 는 못 풀 수도 있어. 9번 푸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거든. 못 풀면 그냥 냅둬. 그쵸? 자, 일단 요 그림은 그려야 돼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뭔데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랑 L1이란 직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린 겁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교점이 어디서 생겼지? 2에서 생겼지. 자, 그러면 소윤이가 말해봐 주세요. L1과 M1은 어떤 특징이 있는 애죠? 나 조건을 보면 L1과 M1은 교점이 무슨 축 위에 있대요? 그럼 이 두 직선은 어떤 관계예요? 합이 일정해,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하지. 왜냐면 L1과 M1은 똑같은 Y절편, 똑같은 교점이 Y축이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Y절편을 상수항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똑같은 Y절편을 상수항으로 갖고 있으면 식을 연립했을 때 뭐가 변하지 않아? 상수항이 안 변하잖아. 근데 상수항은 두근의 곱과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M1을 여기다 하나 그을게. 그러면 요게 Y절편이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 그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가 요 초록색 직선을 M1이라고 할게. 요 초록색 직선을 M1이라고 하면 M1과 L1은 두 근의 곱이 뭐 해야 돼? 4가 돼야지. 근데 박스 바깥 보세요. 박스 바깥에 2차 함수 fx랑 직선 M1하고 교점 중에 하나는 x좌표가 뭐래요? 여기가. x는 얼마래요? 1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여기는 얼마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여기다 누구를 그어야 돼? 다시? L2를 그어야 되지. 그쵸? 근데 L2랑 L1은 두 근에 뭐가 일정한 그래프여야 해? 합이 일정한 그래프여야 되지. 네, 다시 그어보세요.
박스 바깥 조건을 다시 잘 읽어봐. fx하고 m1과의 교점은 x좌표가 1이고 다른 하나는 그쵸? 요 점이 어디 위의 점이래? fx와 m1하고의 교점 중에 하나는 1이고 다른 한 점은 어디 위의 점이래? 문제에서 L2 위의 점이래. 근데 L2는 뭐가 일정해야 되는데? 합. 그럼 L2의 좌표 중에 하나는 뭐가 됐다라는 얘기야? 얘가 L2 위에 있으니까 L2 중에 하나가 누가 된 거야? 4가 된 거잖아. 그럼 L2의 나머지 교점의 좌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합이 일정하려면. L1 다시 보세요. L1의 두 근의 합이 얼마? 2 더하기 2니까 얼마? 4. 근데 L2 구했더니 L2는 합이 일정해야 되거든? 근데 교점의 좌표가 뭐가 나왔으니까? 4가 나왔으니까 그럼 L2의 나머지 교점은 뭐가 돼야 돼? 합이 일정하려면 0이 돼야겠지. 그치? 그러면 L2는 어떻게 그어져요? 그러면 L2는 요 4를 지나고 0을 지나는 식으로 그어져야 돼.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쵸? 그림을 좀 바꿀게.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치? 그럼 이제 그림을 조정해서 그리면 돼. 그러면 그림을 조정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 이제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L2를 그래도 흰색이 평행하게 그어야지. L1을 파랑이라고 합시다. 그럼 L1을 파랑이라고 하면 이 직선과 뭐가 되게끔? 평행하게끔 얘가 L 뭐가 되고? 2가 되고 요 교점이 0인데 요 교점을 누가 지나가야 돼? 누가 지나가야죠? 이차함수가 지나가야 돼. 그럼 뭐 이렇게 됐다고 쳐. 그치? 그러면 직선을 조금 고칠게. 여러분들 이제 직선을 다시 그리면 돼. 그럼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여기가 뭐고? 여기가 2, 얼마? F2고 M1 직선이 어떻게 되고? M1 직선이 이렇게 통과하겠지, 이렇게. 요게 M1이고. 근데 요 교점이 얼마고? X는 얼마? 4고. 그러니까 M2는 이렇게 통과하겠죠. M2는 누구랑 평행하게끔? 초록색과 평행하게끔 M2가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M1과 M2는 뭐가 일치해야 돼? M1과 M2는 평행하니까, 지들끼리 평행하니까 합이 뭐 해야 돼? 일정해야죠. 그러면 M1의 합이 얼마였죠? M1의 두 근의 합이 얼마였어? M1의 두 근의 합이 1과 얼마? 1과 4였지. 그러면 M2는 0하고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그럼 이 상태를 이제 식으로 적읍시다. 천천히 옮길게. 자, 누구하고 누구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L1과 누가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죠. L1과 누가 만난다? M2가 만난다. 그럼 이제 L1이 들어가는 식을 적읍시다. 어떻게 적으면 되죠? fx 빼기 L1은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할게. A에 어디에서 접해? x 빼기 2에서 뭐예요? 접하지. 자, fx 빼기 M2는 fx랑 M2랑 어디하고 어디에서 만나죠? 0이랑 어디에서 만나? x 빼기 어디에서 만나? 5에서 만나지. 그럼 내가 누구하고 누구를 구하고 싶으면 L1과 누가 만나는 식을 구하고 싶으면 M2가 만나는 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빼면 M2 빼기 L1은 어떻게 돼요? A로 묶으면 x 빼기 2의 제곱에서 빼기 x 빼기 5를 뺀 셈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교점이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야? M2하고 L1의 교점입니다. 그죠? 다 써먹은 거지. 다 써먹은 거. 어떤 거? 연립한다를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합이 일정할 때와 곱이 일정할 때 그래프 그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결국 이걸 낸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내가 이런 것만 고른 게 아니라 고등 수학의 주된 관심사가 이거야. 네.
이제 10번도 생각해보고 있어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은 내가 2차 방정식 맨 처음부터 2차 함수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어렵고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싹 다시 할게. 복습으로 한번 다시 할게. 그리고 쉬니까, 그죠? 자, 마지막 문제라도 읽어보세요. 어려워. 요거보다 더 어려워. 문제는 짧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문제라도 읽어봐. 일단 읽어보기라도 해봐. 그런 다음에 내가 해석을 해줄게요. 자, 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x 빼기 fk는 양수 그 숫자야 아니면은 변수야? fk는 정해진 숫자입니다. 정해진 숫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fx가 있다라고 쳐, gx가 있다라고 쳐, 그쵸? 이렇게 있다고 칠게. fx, gx가 있다라고 칠게. 그럼 fx, g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x는 k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요 값이 k, 얼마? gk. 요 값은 k, 얼마지? fk지. 예를 들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k를 집어넣으면 x 빼기 fk, x 빼기 몇 k가 돼야 돼? 0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돼야 돼? 0하고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그럼 그 말은 fk가 0 아니면 gk가 뭐야? 0. 두 개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0이랑 뭐가 돼야 돼? 4. 얘가 0이고 얘가 뭐든지 4든지 아니면 얘가 4고 얘가 뭐든지 0이든지. 근데 그렇게 나오게 하는 k가 몇 개 있대, 여기서? 3개 있대. 그러면 잘 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아래에 있으니까 0이 돼야지. 요게 0이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위에 있으니까 4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K가, 즉 내가 어떤 X좌표를 딱 세팅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0하고 4가 나와야 돼. 0하고 4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런 K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함수를 그렸거든? 근데 얘는 그런 K가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어. 내가 여기다 또 다른 K를 잡았다고 쳤을 때, 아니지, 이렇게 돼야겠죠? 얘 몇 개밖에 없죠, 지금? 1개밖에 없죠.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게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수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애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애들이 답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방금 그래프 이렇게 그렸잖아.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준석이가 서울에 가고 있는데, 그죠? 서울행 열차를 KTX를 탔어, 준석이가. 근데 이제 준민이가 전화를 걸어. 어디쯤 갔니라고 전화를 걸어. 그랬더니 준석이가 나 대전쯤 왔어 라고 대답을 해. 그지? 근데 조금 있다 또 전화를 걸어. 어디쯤 갔니? 그랬더니 아, 천안쯤 왔어. 차이가 없는 거야. 대전이나 천안이나 도착지 서울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살짝 변화하는 순간은 의미가 없어.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내가 이런 그래프 그렸죠? 이걸 이렇게 그리든 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럼 여러분이 잡아야 될 지금 무슨 함수는 f랑 g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로 딱 그려져 있어서 걔가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살짝만 위로 이동을 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프여야 돼. 무슨 말인지 돼요? 그지? 그게 첫 번째. 그게 정도의 차이야. 정도의 차이가 있는 애들은 절대 답이 안 돼. 앞으로 답이 되는 상황을 봐봐. 0.1mm의 오차만 생겨도 의미가 달라지는 순간이 답이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gx는 분명히 뭐라고 가정을 했죠? 가정을 한 게 아니라 전제를 깔아줬지? 최고차는 개수가 뭐인 이차함수? 1인 이차함수. 근데 fx에 대해서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차피 fx가 양수인 것도 검토하고 뭐인 것도 검토해야 돼. 음수인 것도 뭐 해야 돼? 검토를 해야죠. 둘 다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음수인 것부터 검토해. 어차피. 왜냐면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양수면 양수라고 밝히지 굳이 음수일 때는 굳이 음수라고 표현을 안 해.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검토하자? fx는 어떤 그래프? 위로 뭐한 그래프? 볼록인 그래프부터 검토할 겁니다. 근데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gx랑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가장 뭐한 상태? 특수한 상태. 그럼 내가 아래로 볼록을 한번 해볼게. 나 같으면 두 개의 대칭축이 뭐가 되는 애를 골랐을까? 동일한 애. 얘가 가장 특수하거든. 얘는 답이 될 수 있어. 왜? 얘가 0.1mm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도 뭐가 달라져? 대칭축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동일한 상태가 가장 특수한 상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죠? 아, 근데 똑같이 1인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높이가 원래 어때야 돼? 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똑같아야죠. 그러면 얘는 K가 맥시멈 몇 개밖에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는 K라고 해.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얼마라고 해? 4라고 해. 짠, 짠. 그러면 얘는 K가 몇 개밖에 안 나와? 그치? X는 K, 여기여도 0, 4. 몇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잡아야 될 그래프는 뭐라고요? fx는 어떤 그래프고? 위로 뭐한 그래프고? 볼록인 그래프고 가장 특수한 상태에 뭐를 잡아? gx를 잡아. 그래서 내가 0하고 뭐를 그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0하고 누구를 그어서 4를 그었을 때 교점이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이런 애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여기는 4인데 여기 함수값이 0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돼요? K가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자, 2차 함수를 잡아보세요. 그려봐. gx 위에다가 gx에다 fx 이런 거 그릴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fx 대놓고 대칭축이 뭐한 것부터 검토해? 똑같은 것부터 검토해서 그려보세요. 그려서 그었을 때 어떻게? 아까처럼 0하고 4를 그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둘 다 떠야 돼. 지금 내가 아까 어떻게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도 돼. 0 얼마? 4. 0 하나는 0, 하나는 4 함수값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애가 3개가 있어야 돼. 자, 2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위로 볼록인 애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 대칭축은 동일하게 그릴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려지면 맞아요. 계속 가세요. 그게 가장 특수한 그래프예요. 가장 특수한 상황을 그려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그려지는데, 그죠? 지금 다 그렸죠? 자, 0이랑 4랑 높이를 그었을 때 가장 특수한 그래프.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0하고 4에서 가장 특수한 상황을 그려. 그려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려봐. 아무거나 그려봐. 그 상태에서 0하고 4를 어디로 잡을까? 오케이, 그거 맞아요. 그게 가장 특수해요. 자, 같이 그려. 겹쳐서 그리세요. 0하고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같이 그려봐. 근데 y는 0, y는 4를 그었을 때 완전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야 돼. 지금 내가 그려놓은 높이에서 어디 높이가 0이고 어디 높이가 4면 될까? 위에가 얼마고? 위에가 4고 어디가?
그쵸? 밑에가 0이면 돼. 근데 이거 조금 조정을 해야 될까? 여기가 0이라고 할게. 여기가 얼마? 4라고 할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k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려면 이때 x 값의 위치랑 이때 x 값의 위치가 어때야 돼? 여기랑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러면 k가 몇 개가 나와? k1일 때 여기가 얼마? 여기가 0일 때 얘는 얼마? k2일 때 얘가 0일 때 얘는 얼마? 얘가 x는 k3이라고 치면 얘가 0일 때 얘는 얼마? k값 딱 3개가 얘밖에 없게 돼. 그죠? 그러면 식을 이제 다시 적게 끝났네요. 그러면 다시 봐봐. 어떻게 그리냐면 0하고 4라는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얘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4. 그치? 근데 2차 함수 다시 봐봐.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표현이 나와. f2가 얼마래요? 4. 그럼 fx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2, 얼마? 4지. 그치? 그러면 이 2차 함수 gx 보세요.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였다고? 1. 그러면 얘 몇 칸 움직여야 위로 4칸 올라가? 2칸.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서 2에서 2 가니까 여기는 얼마여야 돼? x좌표가. x는 4. 여기는 x는 얼마? 0. 그러면 다시 적을게. 그럼 fx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얼마? 4. gx는 뭐의 제곱이 돼야죠? x 빼기 2의 제곱이 돼야지.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fx, gx가 동시에 나오죠. 다시 답을 찾을 때 뭐를 찾으라고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문제를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배치해. 그리고 균형 있게 배치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잡는 상황은 진짜 특수한 상황. 그 특수라는 게 0.1 의미 있는 순간을 답으로 잡아. 약간 쉽게 말해서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위아래로 조금씩 조정을 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면 걔를 답으로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1mm만 위아래로 좌우로 살짝만 움직여도 어그러지는 상황이 답이야.